하이로 그스트와 함께하는 신나는 동영상이다 또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파동의 분류 기준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반사와 굴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분류 기준은 우리 파동의 뜻에서 나온 진동이 전달돼 가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진동이 어느 쪽으로 전달되느냐 이걸 진행이라고 합니다. 진행. 그래서 이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하냐 아니면 수직이냐 이거 가지고 분류를 해볼 겁니다. 진행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 뭐라 그래?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진동은 누가 해? 매질이 하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파동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빛이죠. 빛은 전기자기가 진동하는 거라서 매질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관계를 가지고 분류한다. 근데 이 둘이 동과 행 구분해 주셔야 돼요. 둘이 나란하다 그러면 이걸 횡파라고 얘기하고 수직이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나란하면 종파. 그 다음에 수직이면 횡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횡파와 종파. 종파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지진파의 피파. 그 다음에 우리 소리. 이런 게 종파고요. 횡파는 지진파의 S파. 그 다음에 빛.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동의 분류 기준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종파인지 횡파인지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머진 자동 결정. 진동이냐, 진행이냐 구분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파동의 반사와 굴절을 들어갈게요. 우리 빛의 경우를 기억해 보면요. 빛이 반사는 장애물을 만나서 튕겨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굴절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빛은 매질이 없어도 되는 특수함이 있는 것처럼 빛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이 파동이라서 파동의 반사와 굴절, 그 다음 빛의 반사와 굴절은요, 동일한 법칙과 결과들을 가지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사 법칙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라는 반사 법칙이 여전히 빛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각, 입사각의 관계 같은 것도 비슷해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커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입사각이 커질 때 굴절각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겁니다. 반사도 마찬가지죠. 입사각이 커질 때 반사각도 커지고 작아질 땐 또 작아지고 똑같은 값은 아니지만 커질 때 커지고 작아질 때 작아진다. 반사 법칙은 뭐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똑같죠? 이거는 파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반사와 굴절을 이해하기 위한
장치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에 전등이 달려 있고요. 밑에 요 판 같은 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고 밑에 또 볼 수 있는 이런 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빛이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 있으면요. 아니 빛이래. 물결이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게 마치 볼록 렌즈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을 모아줍니다. 모아주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햇빛이 비치는 날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찰랑찰랑 할 때 있죠. 그 밑에 그런 어떤 무늬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이게 위로 올라와 있는 곳으로 빛이 들어오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로 튀어나온 물 위치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가 있어요. 혹은 이렇게 작은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긴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이걸 흔들기 시작하면 동시에 여기에 마루나 골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로 균일한 시간으로 이렇게 진동시키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마루가 생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하겠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 선들이 뭐예요? 물결파의 마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만드는 파동은 이렇게 막대기를 했을 때 만드는 파동은 이렇게 막대기처럼 일자입니다. 일자.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보통은 마루가 있는 선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이 물결파 투영 장치가 있을 때 92쪽을 보시면은요. 물결파 투영 장치가 있고 이 한쪽에다가 막대기를 놨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다가 만나죠?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반사 법칙을 만족해야겠죠. 요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행이 돼서 들어오지요? 얘가 반사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 반사각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반사된 이 파동들은요, 마루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진행은 마루에서 마루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고 방향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사됐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굴절은 어떻게 돼요? 물은 깊이가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깊이를 다르게 하면 다른 매질인 것처럼 활동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대기 놓고 여기다가 뭐 유리판 같은 뭐 유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놓고 나면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곳에서 볼 때 여기부터 다른 매질인 거예요. 다른 매질. 그래서 파동이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마루가 진행하다가 꺾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꺾여요. 여기도 역시 굴절 법칙, 여기 입사가 굴절각해서 만족합니다. 반사되고 난 다음엔 어떻게? 지금 꺾인 화살표 방향으로 마루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옆으로 꺾인 것처럼 진행을 하게 된다. 그냥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굴절도 역시 예시를 살펴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해서 소리 굴절의 예시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반사와 굴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냥 우리가 좀 더 볼 건 뭐냐? 정리해보면 횡파와 종파의 분류 기준은 뭐다?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나란하면 종파다. 그 다음에 파동의 반사와 굴절은 비세서처럼 반사 법칙, 굴절 법칙, 입사각, 반사각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다. 그리고 이 파동이 굴절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매질마다 뭐가? 파동의 전달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깊이가 달라지면 다른 매질, 그러니까 거기서 꺾이고, 그죠? 공기 같은 경우는 온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질의 성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낮이랑 밤이랑 지표면 근처하고 위쪽의 온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위로, 밤에는 아래로 꺾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레이더라든가 어군 탐지기, 돌고래 이런 녀석들은 반사를 이용한 거고, 우리 낮에 소리가 꺾이고 밤에 소리가 꺾이고 이런 것들은 굴절이다. 여기서는 반사의 예시들을 더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음악당 같은 데에서도 파동의 반사를 이용해서 소리를 모아주거나 또렷하게 전달하거나 이런 걸 하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횡파와 종파의 분류 기준, 파동의 반사와 굴절을 살펴봤습니다. 좀 길게 설명하기는 했는데 반복이니까 이거 그냥 쭉 끝까지 들어오면 반복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면 교과서 보시고 다시 또 영상 한번 보시고 아니면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분류 기준과 파동의 반사와 굴절. 안녕.